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 Optimizing Storage Performance with Calibrate Interrupts입니다. 이 논문은 OSDI 올해 연도에 발표되었고, 그리고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발생시키는 기존의 인터럽트 방식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호스트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줘서 CPU 오버헤드 및 레이턴시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럽트는 OS와 디바이스가 통신하는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인터럽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실행되고 있던 프로세스의 그런 스테이트를 저장을 하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호출하는 그런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CPU 오버헤드를 발생시킵니다. 예전에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와 디바이스 스펙은 이제 현재보다 느렸기 때문에 이런 인터럽트 오버헤드가 어떤 의미 있을 정도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최근에 많은 Q와 그런 병렬성을 가지고 있는 NVMe 인터페이스가 등장하고 또 디바이스 자체의 그런 발전으로 인터럽트 오버헤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그림은 시대에 따른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및 그리고 디바이스의 발전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크게 두 가지의 주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SATA에서 NVMe 인터페이스로 변하면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리퀘스트의 개수가 많아진 것이고, 두 번째는 옵테인과 같은 차세대 메모리의 등장으로 기존의 100 마이크로세컨드 단위의 디바이스 레이턴시가 10 마이크로세컨드, 그리고 적게는 5 마이크로세컨드까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인터페이스의 변화로 인해서 이 I/O를 처리하기 위한 CPU 사이클은 75%나 감소했는데, 그 와중에 인터럽트에 의해서 점유되는 그런 CPU 사이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 기존에는 6%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비율이 이제는 인터럽트에서 CPU 사이클이 24%나 크게 점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레이턴시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인터럽트에 의한 오버헤드의 비율이 이렇게 점차 차세대 메모리로 가면서 커지고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토리지 스택의 그런 발전이 이제 한 번에 컴플리션 되는 리퀘스트의 개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NVMe를 포함한 그런 기존의 인터페이스는 NVMe 그냥 기본적인 스펙에 따르면 매 리퀘스트의 컴플리션마다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폭발적인 인터럽트의 증가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럽트의 그런 컨텍스트 스위칭 이슈 때문에 CPU의 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슈퍼스칼라,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싱 등 이런 CPU 병렬성을 또 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럽트의 비용이 또 이제 더 극대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고요. 저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트워크 분야의 아이디어를 좀 빌려왔는데, 네트워킹 디바이스는 예전부터 매우 높은 컴플리션 레이트를 처리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들이 이런 인터럽트 스톰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방법이 크게 인터럽트 코알리싱이랑 이제 폴링입니다. 그래서 코알리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리퀘스트의 컴플리션마다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정 개수의 컴플리션이 모이거나 또는 일정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스레시홀드가 되면은 여러 컴플리션을 하나의 인터럽트로 그냥 처리를 하는 방식이 되겠고, 그리고 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인터럽트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게 이제 계속 컨텍스트 스위치를 일으킬 바에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는 이제 폴링이 인터럽트보다 더 낮은 CPU 부하를 가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제안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자들에 따르면 이런 네트워킹 분야의 그런 두 가지 아이디어를 스토리지로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이제 둘 다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코알리싱의 문제는
이제 현재 NVMe 스펙에 따르면은 항상 100 마이크로세컨드 단위의 그런 어그리게이션 타임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이 100 마이크로세컨드라는 시간이 기존의 컨벤셔널 디바이스에서는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현재 차세대 메모리의 뭐 10 마이크로세컨드 때의 그런 레이턴시와 비교해서는 꽤나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코알리싱에 관한 그 컨피규레이션을 스태틱하게만 설정할 수가 있어서 어떤 동적인 워크로드에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상태에다가 뭐 기성 NVMe 제품들이 다 코알리싱을 꺼놓고 그냥 출시가 되기 때문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코알리싱 자체가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솔루션인 이 폴링의 문제인데, 폴링은 리퀘스트의 완료 여부랑 관계없이 CPU가 지속적으로 그 뭐 컴플리션 큐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인터럽트 방식보다 오버헤드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폴링을 다시 꺼내온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럽트가 특수한 상황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면 이제 그 경우에 CPU의 오버헤드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기존의 폴링 방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인 CPU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것이 하이브리드 폴링인데, 이 하이브리드 폴링 같은 경우에는 이 IO 리퀘스트의 컴플리션 타임을 그 사이즈별로 기록을 해놨다가 내가 다음에 IO 리퀘스트를 보낼 때 이 IO 리퀘스트랑 비슷한 사이즈의 그 기록들을 좀 뒤져서 이 기록과 이 IO 리퀘스트가 얼마 뒤면 컴플리션 될 것이다, 이거를 예측을 해놓고 그때까지 폴링을 안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그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하이브리드 폴링의 그 폴링 슬립 타임을 설정함에 있어서 기존 기록된 민 그 평균 컴플리션 타임의 절반 정도를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기다리는 동안 절반은 폴링 안 하고 절반은 폴링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폴링을 시도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기존의 컨티뉴어스 폴링 방식보다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A 그래프를 보시면은, 먼저 이 그래프의 범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보라색은 이제 인터럽트에 의한 방식이고, 이 초록색은 컨티뉴어스 폴링에 의한 방식이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폴링,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한 개의 스레드에서 돌린 실험인데, 4K 랜덤 리드를 수행한 실험인데, 스루풋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럽트가 가장 이제 낮게 나타나고 있고, 레이턴시 역시 이제 폴링 방식이 더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이브리드 폴링은 이 CPU 유틸라이제이션까지 컨티뉴어스 폴링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이제 한 개의 스레드이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폴링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은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폴링이 두 개의 프로세스부터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두는 그런 환경에서는 별로 이득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레드가 폴링을 슬립을 해놨다고 해도 다른 스레드로 스위칭이 되면은 걔가 또 폴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컴플리션 예측해놓은 컴플리션 타임에서 얼마만큼 지나는 그 슬립 타임이 이제 다른 스레드에서 점유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했던 하이브리드 폴링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폴링이 심지어 더 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C 그래프와 같이 두 스레드가 서로 다른 IO 사이즈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하이브리드 폴링의 이 레이턴시나 그 스루풋이 컨티뉴어스 폴링보다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IO 사이즈가 기록에 있어서 어떤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이 폴링이 인터럽트랑 사실상 성능은 똑같은데 심지어 CPU 오버헤드는 뭐 2배 이상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보였고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 폴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제 인터럽트의 연구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NVMe 스펙에서의 인터럽트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림은 기존 NVMe 인터럽트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들인데 여기서 이 S1, S2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CPU가 서브미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타임이고 이 I로 표시한 것이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시점 그리고 C로 표시한 것이 CPU가 컴플리션 된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시간 CPU 타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예시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서브미션이 들어가고 이 그림에 따르면은 이 점선에서 첫 번째 컴플리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컴플리션을 이제 이 코알리싱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컴플리션 리퀘스트를 모았다가 한 번에 인터럽트를 처리한다는 그런 기법이 되겠는데 이 지금 첫 번째 예시에서는 스레시홀드가 8 그리고 타임아웃이 100 마이크로 세컨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코알리싱을 할 때 컴플리션 된 리퀘스트가 8개가 모이면 그때는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겠다. 또는 8개가 다 모이지 않더라도 타임아웃이 100 마이크로 세컨드에 도달하면 그때는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출발했던 S1부터 이제 뭐 대략 순차적으로 컴플리션이 쭉 들어올 텐데 이제 8개가 모이기 전까지는 얘는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8개가 모이고 나서야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고 이제 컴플리션을 CPU가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때 문제점이 이제 싱글 리퀘스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싱글 리퀘스트를 보낸 다음에 이후에 컴플리션이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이제 코알리싱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빠르게 인터럽트를 보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이 디바이스 입장에서 얘가 지금 더 코알리싱을 해야 되는 앤지 아니면 얼전트하게 처리를 해줘야 할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타임아웃만큼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싱글 리퀘스트는 항상 100 마이크로 세컨드를 기다렸다가 이제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렇다면은 이 타임아웃을 그냥 단순히 줄여버리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 첫 번째 배치된 리퀘스트가 8개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은 이제 8개가 전부 다 컴플리션이 되지 않으면 CPU가 이제 이후 컴플리션 작업들을 더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20 마이크로 세컨드의 타임아웃만 가지고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이제 컴플리션이 1, 2, 3번이 되었다라고 CPU에 알려줘 봐야 얘가 이제 배치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CPU는 이 인터럽트의 정보를 별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괜히 코알리싱 효과가 떨어지면서 인터럽트의 횟수만 늘어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싱글 리퀘스트는 그 타임아웃을 적게 설정하더라도 그만큼의 이제 아이들 타임을 가지게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자들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배치된 리퀘스트는 배치된 리퀘스트대로 인터럽트를 한 번만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런 싱글 리퀘스트는 싱글 리퀘스트대로 짧은 아이들 타임라인을 가져가면서 이제 인터럽트를 즉시 보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인 저자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타임아웃은 짧게 가져가고 그러면서도 이 배치 리퀘스트를 여러 개의 인터럽트로 쪼개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기존의 NVMe에서는 타임아웃이 스태틱하게 설정이 되어서 그 타임아웃에 준하는 시간만큼 코알리싱을 항상 진행을 했어야만 하는데 이제는 이제 델타라는 다른 변수를 두어서 이 델타만큼 타임아웃을 잡고 그 안에 컴플리션 리퀘스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즉시 이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델타라는 시간 안에 타임아웃이 아니고 컴플리션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컴플리션 리퀘스트에 계속 코알리싱을 하면서 타임아웃을 계속 연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상 무한정 타임아웃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또 않고 이제 스레시홀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내가 일정 개수의 컴플리션이 모이면 그때는 또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제 타임아웃을 이제 스태틱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다이나믹하게 컴플리션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 연장을 시켜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레시홀드 개수는 또 설정을 해서 뭐 몇 개가 모이면은 그때는 또 이제 인터럽트를 또 발생시켜주고 그리고 싱글 리퀘스트는 싱글 리퀘스트대로 짧은 델타만큼의 아이들 타임을 가지고 이제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싱글 리퀘스트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자들이 이 첫 번째 제안한 기법에 NVMe 스펙에서 있던 거에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두 가지 워크로드로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싱크로너스 리드, 4K 싱크로너스 리드를 보내는 실험이었고 두 번째는 4K 에이싱크로너스 리드를 보내는 실험이고 에이싱크로너스 리드를 보낼 때는 한 번에 배치된 리퀘스트 사이즈를 16으로 잡았고 그리고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인플라이트 리퀘스트의 개수를 512개로 잡아놓고 이제 돌렸습니다. 둘 다 FIO로 진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먼저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싱크로너스 워크로드에서의 레이턴시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싱크로너스 워크로드에서의 스루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에이싱크로너스 워크로드를 돌릴 때 인터럽트가 몇 개 발생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범주는 왼쪽부터 디폴트, 어댑티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NVMe에서 디폴트로 코알리싱이 꺼져 있기 때문에 매번 컴플리션이 발생할 때마다 인터럽트를 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어댑티브는 논문에서 제안했던 코알리싱은 배치 리퀘스트는 코알리싱을 해주고 그리고 싱글 리퀘스트는 즉시 인터럽트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NVMe 126은 이제 스태틱한 NVMe 코알리싱을 실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레이턴시부터 보시면 이 NVMe 126은 이 적게 타임아웃을 가져갈수록 점점 레이턴시는 줄어듭니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 내가 타임아웃을 길게 가져가면 싱글 리퀘스트가 다시 이 컴플리션 된 이후에 인터럽트가 처리될 때까지의 이 아이들 타임이 짧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타임아웃을 100으로 가져갔을 때 싱글 리퀘스트는 100만큼 기다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후에 컴플리션이 또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이제 스레시홀드를 넘기게 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뭐 워스트 케이스에서 이제 싱글 리퀘스트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도 있는데 뭐 6마이크로세컨드로 타임아웃을 잡아버리면 워스트 케이스에도 6마이크로세컨드만 기다리면 이제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레이턴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반면 이제 스루풋도 이제 NVMe 126으로 가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하지만 이 타임아웃을 적게 가져가면 그만큼 코알리싱을 할 수 있는 리퀘스트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인터럽트 발생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스루풋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같은 이치로 인터럽트의 개수 역시 126으로 가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턴시가 예상했듯이 가장 짧게 나타나고 있고 얘는 이제 그냥 컴플리션 들어오자마자 바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짧은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싱크로너스 스루풋은 또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인터럽트 횟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CPU 부하 때문에 이렇게 스루풋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댑티브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어댑티브는 레이턴시는
이 디폴트만큼은 아니지만 꽤 낮게 가져가면서 이제 스루풋도 가장 높게 가져가고, 그리고 인터럽트 횟수도 굉장히 작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의 저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어댑티브 코알리싱, 그러니까 꽤 나이브하게 제안한 이 방식이 으로 한다 한들 이 싱글 리퀘스트가 결국 이 델타만큼의 그 아이들 타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뭐 레이턴시 센서티브한 워크로드랑 뭐 스루풋 센서티브한 워크로드가 동시에 돌아갈 때 얘네들의 컴플리션을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해보고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어전트 플래그입니다. 이 어전트 플래그를 써서 싱글 리퀘스트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또한 이제 레이턴시 센서티브한 컴플리션을 따로 떼어놓고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는 이 어전트 플래그가 있으면은 그게 컴플리션 되는 즉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보셨을 때 코알리싱을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MVM의 디폴트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컴플리션이 들어올 때마다 인터럽트를 매번 발생시키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배치로 들어온 리퀘스트여도 이거는 이제 코알리싱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코알리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리퀘스트를 이런 식으로 모아서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워크로드가 섞여 있으면 내가 이 S1은 어전트하게 빨리 인터럽트를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후에 있는 것들과 코알리싱을 하는 바람에 얘가 레이턴시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전트 플래그를 사용을 하면은 디바이스가 얘 컴플리션 되는 즉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제 코알리싱을 할 녀석들은 이후에 코알리싱을 해서 이렇게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켜주고, 그리고 어전트한 녀석은 이제 어전트한 대로 그냥 인터럽트를 바로바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간단한 아이디어라서 이제 굉장히 직관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어전트 플래그를 가지고 효과를 실험을 했고요. 두 가지 스레드를 동시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자들이 나이브하게 제안했던 어댑티브 코알리싱을 서로 다른 특성의 워크로드를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그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를 해결을 할 수 있냐라는 점에서 두 워크로드를 컨커런트하게 돌렸다는 점이고, 하나는 싱크리드, 즉 얘가 이제 레이턴시 센서티브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에이싱크로너스 리드를 이제 같이 돌렸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C 인트로 나타난 것이 저자들이 제안한 캘리브레이티드 인터럽트, 즉 현재는 어전트 플래그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버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디폴트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매 컴플리션마다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그 현재 MVM의 디폴트고, 어댑티브는 아까 저자들이 처음 나이브하게 제안했던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플래그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결국 레이턴시 센서티브 리퀘스트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왼쪽부터 나타난 그래프는 각각이 이제 토탈 스루풋, 그리고 싱크로너스 리퀘스트 이 워크로드의 스루풋을 따로 떼어서 또 보았고, 싱크로너스 워크로드의 레이턴시를 또 따로 떼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발생한 인터럽트의 개수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매번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이제 뭐 싱크로너스 레이턴시는 이제 충분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터럽트 개수가 많죠. 그래서 인터럽트 개수가 많다는 거는 즉 이제 IOPS가 CPU 부하를 증가시켜서 이 스루풋을 또 감소시킨다는 그런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워크로드를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게 어전트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성이 없이 그냥 계속 코알리싱을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싱크로너스 워크로드의 레이턴시도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크로너스 스루프까지도 크게 떨어지고 있죠. 반면 이제 에이싱크로너스 워크로드의 관점에서는 이제 뭐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토탈 스루풋은 이제 어댑티브가 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전트 플래그를 사용해서 딱 필요한 그 싱크로너스 리퀘스트에 대해서만 인터럽트를 즉시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제 약간의 어댑티브에 비해서 약간의 인터럽트 횟수의 증가만 있는데 이제 싱크로너스 레이턴시는 디폴트랑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뭐 전체 스루풋도 굉장히 준수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실험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또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코알리싱을 하는 그 레이트랑 그리고 싱크로너스 워크로드의 레이턴시와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어댑티브 방식이 이 가로축은 이제 IO 뎁스, 즉 인플라이트로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리퀘스트의 개수가 되겠고, 이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어댑티브 스트래티지에서 코알리싱 되고 있는 개수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코알리싱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스루풋은 더 좋아지죠. 왜냐면은 발생시키는 인터럽트의 개수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신에 내가 그만큼 오랫동안 리퀘스트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는 길어지고, 또 이제 싱크로너스 워크로드는 전반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전트 플래그를 사용을 해주면 이제 이 인플라이트 리퀘스트의 개수와는 독립적으로 뭐 싱크로너스 레이턴시나 스루풋 이런 성능을 이렇게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자들이 그 다음으로 제안했던 플래그는 이제 베리어 플래그인데, 베리어는 어전트랑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베리어가 들어오면 내가 인터럽트를 일단 발생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어전트 플래그는 싱글 리퀘스트의 인터럽트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거였다면, 얘는 이제 배치 리퀘스트를 잘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배치된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럽트를 보내도 괜찮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의미인 것은 이제 어전트는 인터럽트의 개수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이 베리어 같은 경우에는 인터럽트의 개수 자체를 좀 줄여보자,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 베리어 플래그가 들어오면 이 아시다시피 이 서브미션 순서랑 컴플리션 순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뭐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 내가 이 베리어를 서브미션 순서대로 해놓고 여기 S4 베리어를 쳐놨는데 S4가 컴플리션 되었을 때 앞에 있는 리퀘스트들이 컴플리션이 안 됐으면은 얘는 이제 이 인터럽트를 발생을 안 시키고 계속 코알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이전에 서브미션 되었던 그 리퀘스트들이 전부 컴플리트가 되면은 그때서야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그런 플래그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어댑티브 방식에서의 문제점이, 내가 이제 배치를 하고 싶은 녀석들이 전부 끝났는데도 얘가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델타만큼의 딜레이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없앨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배리어를 받았는데 이전에 서브미션 했던 리퀘스트들이 전부 컴플리트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배치는 완전히 끝났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어서 즉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도 얘가 효율적인 타이밍에 발생하는 인터럽트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어 플래그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가장 이 보라색 왼쪽의 막대가 이제 칼리브레이트 인터럽트 베리어 플래그를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고, 디폴트는 컴플리션마다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버전, 그리고 어댑티브는 이제 그 델타만큼 타임아웃을 계속 증가시키는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위에
행부터 하나의 스레드를 돌린 경우, 그리고 두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그리고 네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돌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싱글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CPU가 아이들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코알리싱을 안 하는 그런 디폴트가 컴플리션 처리를 즉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루풋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 스레드는 이 인터럽트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도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100%가 안 돼서 100%가 안 돼서 이 CPU,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이제 성능에 저하를 시키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디폴트가 가장 좋게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돌아가는 경우에서는 이제 인터럽트의 그 오버헤드가 점점 슬슬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디폴트 방식이 스루풋이 더 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스레드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아이들 타임이 점점 거의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인플라이트로 돌아가고 있는 리퀘스트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코알리싱을 많이 해주는 어댑티브의 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베리어 플래그를 사용하는 이 Ci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인터럽트의 개수도 어댑티브와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적게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전트 플래그를 좀 더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제 아웃 오브 어전트라고 해서 이 어전트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인터럽트를 발생을 하면은 인터럽트 핸들러가 이 인터럽트 컨텍스트 내에 들어있는 다른 리퀘스트까지 전부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전트 리퀘스트의 레이턴시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거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컴플리션 큐에 들어있는 리퀘스트들 중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한 시점에서 어전트 플래그에 해당하는 리퀘스트만 딱 가져가서 핸들러가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리퀘스트들은 그대로 컴플리션 큐에 남겨두는 그런 간단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추후에 들어오는 컴플리션들과 코알리싱이 되어서 그때서야 나중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트레이드 오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어전트보다 기존 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 얘네들까지 같이 데려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컴플리션 큐에 이제 남아있는 이 리퀘스트가 없게 되는데, 이제 이 OO를 쓰면은 이 남아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국에는 추후에 인터럽트를 더 빨리 발생시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전체적인 인터럽트의 개수가 늘어나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개수를 좀 더 발생시키는 대신에 어전트 리퀘스트의 레이턴시를 줄여보겠다, 이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 오브 오더 어전트의 효과를 실험한 실험이 되겠고, 이제 싱크로너스 워크로드랑 에이싱크로너스 워크로드를 같이 돌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되는 그 항목들은 에이싱크로너스 스루풋, 그리고 싱크로너스 레이턴시, 그리고 인터럽트 개수, 그리고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100%가 될 때까지 그냥 워크로드를 언리미티드 상태로 돌린 경우가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아웃 오브 오더 어전트를 적용한 이 주황색 그래프에서 이렇게 굉장히 준수한 레이턴시랑, 그리고 약간 떨어지는, 그러니까 기존의 시인트에 비교해서 약간 떨어지는 스루풋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에이싱크로너스 이 스루풋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스루풋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인터럽트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게 아닌가,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실험을 했고요. 그게 이제 이 스루풋을 맞춰놓고 이제 공정한 환경에서 같은 개수의
그 리퀘스트 컴플리션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를 보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스루풋을 내렸는데도 그 아웃 오브 오더 어전트가 기존의 플래그 2개를 활용했을 때보다 이제 좋은 레이턴시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아까보다 격차는 줄었지만 더 좋은 레이턴시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폴트, 매번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디폴트랑 이제 레이턴시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인터럽트의 개수나 CPU 유틸라이제이션은 훨씬 적게 가져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드 오프와 같이 어전트랑 베리어만 쓰는 거에 비해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약간 증가시키면서 레이턴시는 또 약간 감소시키는 그런 기대한 효과를 얻었다고 증명이 되는 그런 실험입니다. 결국 이제 알고리즘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동적으로 타임아웃을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컴플리션이 들어오고 그 다음 컴플리션이 델타 안에 들어오면 그거를 코알리싱을 하고, 그리고 델타가 지날 때까지 컴플리션이 안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싱글 리퀘스트로 생각을 해서 바로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키는, 그거는 어댑티브 코알리싱의 뼈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어전트 리퀘스트, 어전트 플래그가 있으면은 이제 그 녀석은 이제 그때 바로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베리어가 있다. 베리어가 있어도 즉시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오더링을 맞춰서, 그러니까 서브미션 되었던 순서대로 다 기다렸다가 컴플리션이 되기를 다 기다렸다가 인터럽트를 시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맞는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서브밋된 리퀘스트들의 순서를 기록을 해놓고 이거를 관리하는 그 오버헤드가 필요한 게 맞고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게 어, 또 다른 오버헤드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그냥 이 배리어가 들어오면 그냥 기존에 있던 서브미션의 순서가 대부분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이제 배리어가 들어오는 즉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그런 릴리즈드 배리어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현입니다. 그래서 구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내 플래그를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이제 블럭 디바이스까지 전달을 하느냐, 이런 이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2가지 플래그를 추가로 도입을 했고, 어전트랑 베리어를 시스템 콜 플래그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고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락스DB를 대표적으로 모디파이를 해서 이제 pread v2 그리고 pwrite v2, 얘네가 이제 그 파라미터가 기존의 pread v랑 pwrite v에 파라미터가 추가된, 플래그 파라미터가 추가된 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커널에 있는 거를 갖다가 쓰면서 이제 새로 만든 그런 플래그를 넣었고요. 그리고 락스DB에서 이 얘네들을 쓰는 리퀘스트는 전부 어전트로 처리를 했고, 어전트 하지 않은 리퀘스트를 위해서는 IO submit 함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락스DB를 모디파이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예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고치지 못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그냥 커널에서 알아서 뭐 싱크나 블로킹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전트 플래그를 자동으로 달아주고, 나머지 에이싱크로너스 리퀘스트는 그냥 베리어를 달아서 배치로 그냥 처리하겠다, 이런 구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제 그럼 인터럽트,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인터럽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결국 이게 디바이스의 펌웨어를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 그래서 논문에서는 펌웨어를 고치겠다 한 것이 아니고 이걸 이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CPU 코어 하나를
데디케이션을 해놓고 이 코어에서는 이 C 인터럽트 알고리즘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디바이스의 컴플리션 큐를 계속 폴링을 해주면서 컴플리션 리퀘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 컴플리션 큐의 스테이트가 이 알고리즘이 봤을 때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야 되는 스테이트가 맞다. 그러면 이제 이 코어에서 인터프로세스 인터럽트를 통해서 타겟 코어, 그러니까 이 뭐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타겟 코어에다가 여기다가 이 데디케이션 코어에서 API를 보내주는 그런 에뮬레이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에 따르면 이거 실험적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에뮬레이션의 오버헤드가 3에서 6%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 벤치 실험이고요. 아까 사실상 이밸류에이션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의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두 가지 워크로드를 따로 돌렸고 싱크로너스 워크로드랑 에이싱크로너스 워크로드를 각각 돌렸습니다. 그리고 싱크로너스 워크로드 돌릴 때는 전부 어전트로 마킹을 해서 플래그를 설정을 해서 돌렸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은 이 일반적인 NVMe SSD 디바이스에서 돌린 거고 아래는 옵테인에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래프와 같이 왼쪽부터 싱크로너스 워크로드의 레이턴시 그리고 에이싱크로너스 워크로드의 스루풋 그리고 에이싱크로너스 워크로드를 돌릴 때 발생한 인터럽트의 개수 그리고 CPU 사이클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C인터럽트 그리고 디폴트 그리고 이 OC인트 얘네들은 싱크로너스 어전트한 경우에는 전부 비헤이비어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어전트하니까 항상 인터럽트 즉시 발생시키고 얘는 어전트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인터럽트 항상 원래 항상 발생시키고 있었고 얘는 이제 모든 게 어전트인 경우에는 또 그냥 기본 어전트랑 완전히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비헤이비어가 똑같아서 성능이 완전히 아이덴티컬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는 이제 어전트를 처리를 못하니까 항상 델타 딜레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리퀘스트가 싱글 리퀘스트로 끝날 것인지 또는 배치로 끝날 것인지를 이 어댑티브는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델타 딜레이로 인한 그런 레이턴시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싱크로너스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C인트랑 어댑티브랑 OOC인트가 또 비헤이비어가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 얘는 이제 어전트 플래그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기존의 어댑티브 알고리즘이랑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같이 코알리싱을 하면서 정확히 같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횟수 역시 이제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코알리싱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터럽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뭐 CPU 오버헤드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스루풋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테인도 당연히 같은 경향인데 다만 이 옵테인 자체의 레이턴시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전략을 취했을 때의 레이턴시 갭이 더 크게 갭의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크로벤치이고 얘는 DB벤치를 락스DB 위에서 돌린 실험입니다. 이게 그래프가 좀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위에 붙어 있는 이 숫자 레이블 각각이 절대적인 수치를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레이턴시 항목에 있는 이 것들은 마이크로 세컨드고 스루풋 항목에 있는 얘네들의 숫자의 단위는 이제 킬로 아이옵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세로축은 이제 C인트 값, 그러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게 C인트인데 이 보라색은 또 보이지도 않게 그려놨습니다. C인트의 수치에 대한 디그레데이션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게 세로축이고요.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35 C인트 값에 대한 33의 디그레데이션
대략 마이너스 뭐 1%도 안 되는 값일 텐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에 그리겠다 이런 거고, 39는 35에 비해서 뭐 대략 1%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암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39 같은 경우에는 얘가 4가 크니까 뭐 10%좀 넘게 디그레데이션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세로축에 표시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워크로드인데, 리드 랜덤은 리드 온리 워크로드로 DB 벤치를 돌렸고, 리드 와일 라이팅은 이제 라이팅 스레드를 하나를 놓고 이제 같이 랜덤 리드랑 같이 돌린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리드 온리 워크로드에서 이제 C인트랑 디폴트는 비슷한 레이턴시랑 그런 스루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댑티브는 인터럽트 이후에 인터럽트가 아니고 컴플리션 이후에 인터럽트까지 약간씩 딜레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딜레이 때문에, 델타 딜레이 때문에 레이턴시랑 스루풋 모두에서 이제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어댑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드랑 라이트 동시에 돌리는 워크레드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디폴트 초록색의 인터럽트 오버헤드가 에이싱크로너스 스루풋이랑 레이턴시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어댑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하늘색 어댑티브 같은 경우에는 머전트 리퀘스트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컴플리션이 전부 코알리싱이 돼버려서 이제 레이턴시의 손해가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레드가 이제 4스레드에서 8스레드로 증가하면 이 어댑티브의 뭐 델타로 인해 나타나는 손해들이 여러 스레드로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격차가 더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논문에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신 인터럽트가 이 디폴트, 그러니까 매번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것과 이제 지성이 없이 그냥 무작정 코알리싱을 하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어떤 정책 사이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벤치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디폴트가 꽤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가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 실험을 돌릴 때 락스DB를 고쳤어요. 락스DB를 어떻게 고쳤냐면, 이제 모든 IO에 대해서 어전트 플래그를 달도록 고쳐놨기 때문에 C인트가 이제 디폴트랑 거의 비슷한 그런 비헤이비어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실험에서는 이제 얘는 안 고친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안 고쳐서 어전트 플래그가 없고 커널에서 알아서 그 어전트랑 베리어를 배치를 해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가 이제 매번 그 YCSB를 KBL 위에서 돌렸는데, 디폴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낮은 IOPS 그리고 테일 레이턴시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디폴트가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인터럽트가 결국 CPU 오버헤드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라이트 헤비 워크로드, YCSB ACD가 이제 라이트 헤비인데, 얘네들에서 리드 헤비인 B랑 F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도 ACD에서 더 나쁘고, 그리고 테일 레이턴시도 ACD에서 나쁜데, 이게 저자들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 거에 따르면은, 이제 K벨 자체가 리드에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리드 워크로드를 돌릴 때는 CPU가 아이들 상태가 뭐 3%, 뭐 10% 이런 식으로 있을 정도로 부하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에서는 이 디폴트가 준수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 라이트 헤비에서는 이제 CPU 부하가 커져서 이런 식으로 방어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댑티브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배치 리퀘스트가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항상 이제 델타 딜레이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C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끝날 때 베리어 플래그를 통해서 이 배치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인터럽트 레이턴시를 더 줄일 수가 있는데, 이 어댑티브는 그 플래그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제
델타 딜레이를 매번 발생시켜서 더 높은 레이턴시를 시니트보다 더 가져가게 되고, 뭐 스루풋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테일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둘 다 시니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인터럽트가 이제 스토리지 스택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인터럽트 스톰과 같은 폭발적인 인터럽트의 증가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CPU 부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모티베이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한 트레이드오프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코알리싱을 도입을 했을 때 코알리싱을 많이 모아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면은 그 대신에 이제 어전트 리퀘스트 레이턴시가 길어지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이죠. 이 트레이드오프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겠는지가 이제 논문의 쟁점이 되겠는데, 이 C인터럽트는 이제 호스트에서 힌트를 주는 방식을 택했고, 이제 어전트 플래그를 통해서 레이턴시 센서티브한 뭐 싱글 리퀘스트 같은 것들을 바로 인터럽트를 발생시킴으로써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베리어 플래그를 통해서 배치드 리퀘스트의 끝을 알려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인터럽트의 개수가 효율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밸루에이션에서 보셨듯이 C인터럽트가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인터럽트의 그 레이턴시 센서티브한 애들한테는 인터럽트를 빠르게 발생시켜주고, 그리고 또 센서티브하지 않은 애들은 또 따로 구분을 해서 얘네들은 코알리싱을 함으로써 개수를 또 줄여주고, 이런 기법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잘 조율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